네, 접수받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1세 아이가 둘인 엄마입니다. 2000 뭘까요? 저기 좀 꺼주세요. 네, 누가 오셨나 보네. 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네. 저 소리는 경비실 소리입니다. 택배 네. 왔나 보다. 네. 네. 2015년도에 3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했고 그때 창동 주공아파트에 20평으로 빚 없이 모아둔 돈과 시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억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지금 6억이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그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저축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시고요. 그때 4천만 원, 5천만 원만 더 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빚내는 걸 너무나 싫어하신 시부모님이 전세로 빚 없이 시작하라는 말씀에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집에서 계약 2년 사이에 첫째 딸 아이가 태어났고 장난감이며 여러 물건 때문에 집이 좁아졌고 큰 평수로 이사 가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3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세로 갔습니다. 20평에서 30평으로 이사하니 내 집은 아니지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임신 중일 때 6대1의 기형아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남편과 저는 아이를 믿고 다른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장애라는 이름과 함께 둘째 아들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었고 보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첫 1년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할 만큼요. 상상 이상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공황장애가 오더니 결국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첫째 딸애보다 애교 많은 우리 집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좋아졌고요. 계속 주변 집값을 보면서 2배 이상 올라서 지금 사기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점부터 하락하는 건 아닐까. 저희는 전세자금 2.7억 그리고 주식과 기타 퇴직금을 모두 모으면 4억 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없이요. 남편은 의정부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세후 한 달에 300만 원. 저는 대학 시간 강사인데 지금까지 들쑥날쑥했지만 3월부터는 전임 발령이 나서 세후 260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 학교는 동대문구에 있고요. 현재 무주택이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미 도봉구 집값이 2배 올라서 살 엄두가 안 납니다. 남편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회사를 그만두려고 집이 어디 있든 지역은 상관없다 합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산은 그대로고 집값은 매일 오르고 오른 집값 보면 진작 사지 않았을까 좌절만 하게 됩니다. 첫째가 6살이라 내후년엔 학교를 가야 해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둘째 아이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집이어야 좋을 것 같은데 집을 사기가 너무 두렵고 억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가점이 안 되니 대형 평수 청약도 이제는 힘들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서 저희한테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청약만 계속 바라보다가 불안하고 집을 사자니 어디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네요. 야, 근데 이게 이 집만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주변에 맞아요. 저희 그 회사 선배 중에 이제 연락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점도 안 되고 그거를 가점을 기다리다 계속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신 분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어디 갈라 그래도 또 고평가 뭐 얘기 나오니까 또 겁이 나고 이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매우 맞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 사연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네. 진짜 그 힘든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네. 엄청 그거를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되는 게 네. 이제 너무 남편분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우리 애교 많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봐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또 네. 동시에 열심히 사시잖아요, 진짜. 그죠. 예, 이게 전임 강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이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사연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 네. 조금 이제 사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자기 자본은 4억이 있으세요. 자기 자본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도 예. 진짜 성실하게 사신 거죠. 정말 진짜. 다행이에요. 예, 예, 예. 예,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네. 월 소득은 56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월 지출을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네. 제가 4인 가족? 예, 4인 가족 좀 당부를 드리면 이건 네.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월 3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묶어 보시면 어떨까? 아. 조금 빠듯하시겠지만 4인에 350만. 네, 350만 원 네. 정도로 생활비를 묶으시면 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130만 원 정도를 상환한다고 하면 3억 5천 정도까지 대출이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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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3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을 7억 5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 자기 자본 4억에다가 대출 3억 5천. 그렇죠. 그게 이제 7억 5천 정도의 주택을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이제 재무적인 상황이고 동시에 이분들의 이제 거주를 보면 네. 남편분의 직장은 의정부, 맞습니다. 아내분의 직장은 동대문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동대문에 있는 대학에서 전임 강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바라는 사항은 네. 첫째가 6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좀 안전하게 가까웠으면 가거나 네. 가까웠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지하철에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차량에서 내려서 이렇게 갈 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지도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남편분의 직장은 서울 위쪽에 있는 여기 의정부시이고요. 네. 그리고 아내분은 요 동대문구가 직장이십니다.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동대문하고 의정부를 동시에 연결해주는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그게 1호선입니다. 네. 보시면 이 네이비색 요게 이제 신설동, 제기동, 그다음에 여기 청량리를 지나서 네. 회기, 외대 앞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의정부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라인에서 좀 찾았어요. 이 라인에서 찾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곳은 동대문구 휘경동입니다. 휘경동. 네, 휘경동이라고 여기 보면은 동대문 청량리가 있으면 네. 이 바로 앞이 전농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제기동, 뭐 회기동, 휘경동, 이쪽이 이문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뒤에 장안동 있고요. 여기 사실 이 역세권에서는 7억대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역세권에서는. 근데 다만 뒤쪽으로 조금 물러나면 있습니다. 있고 이 뭐 이문동에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고립된 느낌이 있어요. 네네. 이 철로가 위로 올라가는 지상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 휘경동을 보면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자꾸 떠가지고 여기가 휘경동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외대 앞 여기 있고요. 네. 또 회기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교가 사실 뭐 요게 답니다. 동대문에. 그러니까 이 근처겠죠. 그쵸. 제가 여기를 한 건 아내분의 직장이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휘경동 역이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게 이제 제일 비싸요. 이게 휘경 SK뷰인데 이게 지금 84가 14억, 그냥 20평대도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멀다. 어렵고 네. 얘들이 좀 구축이라 낙천대 네. 이런 거는 네. 지하주차장이 어려워요 또. 그래서 조금 더 역에서 멀지만 이쪽으로 네. 내려오다 보면 여기 동일 스위트 리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한 거는 일단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가 네. 그러네요. 여기 휘봉초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가 6살이니까 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네. 둘째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저 자세히 모르지만 네. 여기가 이제 병원이에요. 바로 앞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 네. 학교 첫째는 또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분의 직장이 이 근처에 있고 네. 네. 남편분은 1호선을 타고 의정부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네. 집이 살기 제일 좋고 여기 근데 지하 주차장 연결돼 있나요? 네.
야, 진짜 딱이다. 그 가격이 얼마예요? 아까 그 7억 네, 그래서 아래에 좀 요게 동일 네. 스위트 리버인데요. 가격만 맞으면 2007년식이고 네, 연식도 괜찮다. 네. 이게 도면이 3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거주하기에도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 네. 20평형이 네. 딱 요 정도 그러네. 가격에 나옵니다. 요게 새 안고인데 네네. 이게 3억대 새가 있어서 예. 지금 4억 정도의 순자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걸 싹 다 정리해서 일단 이 집을 사셔야 돼요. 만약 이 집을 가실 거면. 아, 그러고 나서 입주 이게 새끼 매물이라 가격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입주할 때까지는 아직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부모님 댁에 좀 잠깐 들어가 있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저는 여기가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좀 싸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여기가 네, 네. 연식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직 8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서울에 많지가 네.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가격인 건 역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근데 역에서 거리가 있는 건 맞지만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뭐 초등학교, 병원, 아내분의 직장, 그다음에 남편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네. 좀 여기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읽을 때. 그래서 여기를 네. 일단은 첫 번째 옵션으로 드리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거의 이제 대출 감당이 가능한 대출을 거의 풀로 받으실 때 가격이기 그죠, 때문에 그죠. 제가 좀 부담이 덜한 곳을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건 어디냐면 동대문이면 참 좋지만 동대문은 그 정도 주택 가격을 만족하는 데가 없고요. 네. 이쪽 중랑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본 데가 여기거든요. 네, 거기 네, 회기역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중랑천을 넘어가면 중랑구로 넘어가요. 네. 여기 중랑역이 있고 쭉 올라가는데 이쪽에 신내동이라고 택지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아파트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요런 거 동성 3차 이런 거 아, 네. 보면 평수를 넓히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대신 아, 좀 더 예, 멀어지는 예, 대신 예. 뭐 20평대는 5억 정도에 6억 정도에 나오고요. 여기 이런 거 보면 8사를 갈 수 있구나. 네, 왜 매물이 1차를 봐야겠다. 보면 가격이 이제 7억대로 떨어져요. 네, 네, 7억 네. 이하로 네네. 이렇게 6억대도 있죠. 어. 그렇죠?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이게 왜냐면 서울에서 32평 아파트를 7억이 안 되는 가격에 6억대. 살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냥 싸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 있지만 이 지역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느낌이에요. 일산 느낌이네. 예, 예. 그래서 좀 거주하시기에 좀 좋을 수 있다. 다만 네. 이제 지하 주차장 연결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아. 있어서 근데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평수는 좀 넓지만. 네, 평수는 넓고 조금 더 오래됐고 네네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연결이 안 됐다. 그리고 네. 내가 직장이 조금 더 멀다. 아내분이 남편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아내분이 그렇고요. 앞쪽 동대문 쪽으로 들어가면 가격은 좀 더 비싸고 네. 조금 더 새 거에 지하 주차장 연결돼 있고 병원이 가깝고 학교도 가깝다. 네. 요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가보는 거. 네, 네. 가서 왜냐면 보시고. 예, 네. 내가 보다 보면 눈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높아지는데 그게 나중에 그 상환 부담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면밀하게 재정 상황, 월 지출 이런 걸 검토를 해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둘 다 된다라고 어. 한다면 저는 동대문에 있는 거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진짜 이 동네 진짜 마지막까지 안 오르는 그 동네인데. 근데 실거주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안 오른 가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지금 거의 2배 올랐어요. 아, 이것도 2배 오른 가격이에요. 원래 평당 1,000만 원이었어. 네, 그런 안 오른 데는 없어요. 아, 진짜 안 오른 데가 없구나. 정말 나홀로 아빠 지금 뭐 빌라까지도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파텔도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 요즘에 막 전매 네. 없다고 청약 들어가는 거 보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돼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분께서 사연에 지금 집을 사기가 너무 두렵고 아, 네. 심지어 억울한 생각까지 든다. 근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아, 예,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거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계속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더 크게 돌아오는 거죠,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는 해결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덮어놓는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이슈를 좀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가고 또 이제 둘째도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셔야 되니까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되게 좀 뿌듯했던 건 뭐냐면 이분 사연을 듣자마자 첫 번째 동일 스위트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사연자분한테 진짜 좋은 환경과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좀 이번에는 좀 뿌리를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 장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와, 네. 진짜. 네. 그러니까요. 병원도 있고 좋아요. 가보면 또 환경도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좀 상담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네, 것 같고. 네. 그런 거 있어요. 솔직히 내가 깔고 앉은 집은 올라도 오른 거고 내려도 내린 내린 거야. 거고 그거 맞아요. 뭐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공포스럽지 않다. 네, 이게 맞아요. 공포가 되는 거는 내가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게 동시에 무너질 때지. 무너질 때가 공포가 되는 거지. 지금 오히려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집값 올라서 스트레스예요. 세금만 내야 돼. 나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세금이 생긴 거예요. 세금 내야 되지. 그렇다고 이사도 못 가. 맞아요. 이사 가려고 그래도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그 집이 똑같이 그 올랐어. 집이라서. 더 올랐어. 쟤는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오히려 내리면은 세 부담도 없어지고 네, 맞아요. 1주택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 없다.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실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근로소득이 이 정도 나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한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냥 그냥 주거 비용 그렇죠. 그런 거죠. 주거 네, 비용을 네. 내고 살아가는 정도라면 저는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올라도 행복할 것도 없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인생이 네. 계산이 쓴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계속 선택을 하시면 네. 이 전세가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의 거주 환경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계산이 서요. 왜? 지금 제가 예산을 계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매달 이걸 하면 되는 거니까, 갚으면 되니까. 네. 물론 그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주택들은 올라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너무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억울하다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네. 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네. 장기로 가도 내가 이 집을 뺏기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집을 장만을 하고 네. 그냥 오래 산다 행복하게. 네, 맞아요. 그냥 그거죠. 음. 네. 맞아요. 네.